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10일 말이 잘 안 나오죠.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사상 최고치가 가지고 물론 뭐 이게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4년 만에 거의 4년 3개월 걸렸습니다. 3,316 여기를 돌파했고, 물론 종가엔 좀 밀렸지만 장중에 이제 이걸 넘어서는 뭐 강세 흐름이 나왔고, 이유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이제 증시 부양,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도 아마 내일 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기준도 아마 50억으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끝이 아니라 좀 시작이 되길 저도 바라고요. 코스피 4천이 아니라 정말 5천, 뭐 6천 뭐 이렇게 향해 가는 뭐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2자를 안 봤으면 좋겠네요. 진짜 2천이라 그 숫자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마감 상황하고요. 오라클이 뭐 오늘 정말 놀라운 뭐 실적보다도 숫자가 숫자 이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RNA 치료제 어제 좀 말씀드리려다 못했던 거 바이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증권주 좀 보고서 있고, 아이폰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고희영 연구원님은 그래도 투자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 ESS 이게 상승계도 진입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ESS 관련된 내용이고 로봇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그 사면이란 기업 좀 생소하시죠? 요걸 좀 좋게 보시더라고요. AI 축복 끝이 없네. 요건 이제 HBM 얘기고, 요건 조선주, 우리나라 조선 최고 애널리스트시죠. 최강식 연구원님. 보고서가 아주 긴 게 나왔고, 삼성 SDS, TLB, 세트레가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석 보고서랑 이제 공시 삼성바이오, 비츠로셀 세 가지 지주까지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또 내일, 일부는 좀 내일 할게요. 자, 금리 인하는 시작됐고 AI 성장하고, 결국 미국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올랐지만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뭐 증시는 좋았고, 그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화요일 미국 증시는 고용 시장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노동통계국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자리 수치를 이렇게 한 번씩 조정해요. 한 번씩 이제 수정을 하는데, 그 수정을 했더니 91만 10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숫자죠. 물론 예상도 68만 개가 좀 없어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너무 안 좋습니다. 실제 우리가 잘못된 데이터를 보고 있던 거예요. 고용은 이미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 데이터는 지금보다 6개월 전의 그 수치니까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은 이제 이거를 나쁘게 해석을 안 합니다. 금리 인하 그럼 더 확실해졌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경기 침체는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고, 오늘 나온 수정 고용 보고서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연말까지 3번 가능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미국 내에서도 비관론도 많아요. 이게 뭐 어떻게 이걸 긍정적으로 보냐. 이 금리 인하는 물론 쉬워지지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만큼 안 좋다, 지표가.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곧 나오죠. 근데 이게 만약에 높게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근데 시장은 좋게 해석하고 있어요. 애플은 연례 행사에서 아이폰 17 라인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고가 폰보다는 그 저가 폰 있죠. 약간 일반 폰에 에어 모델이 있는데 너무 얇아요. 이제 그게 좀 약간 더 주목을 받았고, 근데 큰 변화 없었다, 이런 평가 나오면서 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폰 관련주가 별로 안 좋은 게, 애플 기대할 게 좀 없는 거 아니냐, 이 우려로 좀 빠졌습니다. 그 유가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 관리 제거하려고 카타르 수도를 공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좀 반등을 했고,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이 JP 다이먼, 이제 JP 모건 CEO죠. 근데 이번에 고용 지표 보고 미국 경제 안 좋은데 이러고 있는,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게 침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야데니 리서치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건 미국 증시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한다고 해서 결국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노동력이 부족한데, 결국 불법 이민자 막 다 이렇게 퇴출시키고 이런 정책들이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
투기적 상승만 부추기는 것 같다. 이걸 우려했고 시티에서도 경기 둔화로 인한 악영향이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감소, 고용 증가 마이너스. 근데 골드만삭스는 또 좋게 봐요. 증시 상승 계속된다. 뭔 소리냐? 금리 인하하는 동안 일반적으로 침체만 아니면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들은 엇갈리고 있고. 근데 오늘 주인공은 요 레리 앨리스 회장이죠. 예, 챗 GPT가 그려준 건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예상을 하회했는데 뭐냐면 이게 잔여 의무 수행이 뭐냐면 수주 잔고 있죠. 이제 오라클은 클라우드 회사죠. 그래서 수주 잔고를 공개를 하는데 보이세요? 359%. 이번 수주 잔고가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갑자기 폭발해버린 거예요. 시장 예상이 1485억 달러인데 거의 한 3배 이상 폭발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지금 엄청난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클라우드 매출도 좋았고, 클라우드 매출도 조금 예상은 하회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주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폭풍 30% 가까이. 세계의 대형 고객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4건 체결해서 저게 잡혔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부분도 성장을 할 거라는 이제 전 평가가 있어요. 클라우드 인프라는 뭐냐면 그 사업부 중에 예를 들면 아마존의 웹 서비스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클라우드, 이게 다 클라우드 제공하죠. 이들과 경쟁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 부분 매출이 180억 달러를 예상하는데 향후 5년 동안 무려 1440달러까지, 4억 달러.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할 거래요. 이렇게 놀라운 수치를 제공해버리니까 시장이 놀래버린 거고, 레리 앨리슨 회장은 아마존, 구글, MS에서 발생한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매출이 1500% 급증했다. 이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드를 제공하잖아요. 서비스를. 그 안에 뭐죠? 오라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걸 심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마존의 웹 서비스를 어떤 고객이 이용을 해요. 근데 이 멀티 클라우드는 뭐냐면 신청을 하면 이 오라클의 데이터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안에 심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잘 되고 오라클도 같이 덩달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모든 걸 바꾸고 있다. 이렇게 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거 엔비디아에도 호재죠.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인 호재고 오늘 하이닉스 급등의 원인입니다. 테슬라 별 이슈 없었고요. 엔비디아 좀 올랐고 뭐 분위기는 반전했고, 마이크론 D램 가격 상승 기대로 급등, 애플은 실망 매물, 오라클은 시간에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폭등. 코어이브는 엔비디아 GPU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네오 클라우드 업체인데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 출범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분위기 좋았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별 4개 이상의 플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마다 플랜이 있나 봐요. 거기에 회원들이 78%가 별 4개 이상 거기에 가입을 했대요. 그럼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유나이티드가. 그래서 급등했고, 앨범아 오늘 2차 전지가 안 좋은 이유가 CATL이 리튬 채굴을 다시 재개할 거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서 리튬 가격 하락 우려로 앨범알 리튬 회사가 폭락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다 빠져버린 거죠. 근데 CATL은 정작 아직 결정 안 했대요. 채굴을 재개할진. 그래서 그거는 아직 불확실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주요 이슈는 이제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어제 혹시 그 기억나세요? 박진영 씨가 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K-팝 아티스트이자 대표를 장관급의 대통령 직속 기관에 앉힌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 K-팝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뭐 명백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도 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고서가 좀 많아가지고요. 일단 빨리 좀 해볼게요. 자, 바이오 고정난 유전자 수리해드립니다. 이게 RNA 치료제 혹시 좀 기억나세요? 제가 옛날에 함께 배우기 우리 바이오 한번 다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캡처 다시 해온 거예요.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DNA는 이제 이중 나선구죠. 그러니까 여기 RNA 치료제 요 보고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거를 함께 배우기 했던 거 요거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이고, RNA는 이런 DNA를 이제 연결하는, 그러니까 DNA 유전 정보를 이제 단백질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때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편 배달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DNA는 각각 다 다른 고유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건데, RNA는 이 DNA가 뭔가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해석을 한 다음에 단백질, 이거 우리가 요리 만드는 거랑 똑같죠. 거기다 전달해서 그럼 이 요리사가 단백질 만들어야 되는데 RNA 딱 보고 그래 이대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설계자가 DNA, 이 설계 도면을 공장에 가져다 주는 역할은 우편 배달부가 바로 RN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NA가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뭐 tRNA는 운반자, 그러니까 재료를 구해다 기술자에게 주는 거. rRNA는 가져온 재료들을 활용해서 완제품 만드는 뭐 그런 이제 방식들이 있는데, 근데 RNA 치료제는 한마디로 우리 몸은 DNA로부터 유전 정보 담아서 단백질을 합성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이제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mRNA, 그러니까 DNA는 유전 정보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만들 때 필요한 설계도, 요거를 이제 우리가 RNA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mRNA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mRNA에 문제가 있어요. RNA에. 그러면 DNA도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NA를 우리가 이제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요것만 가지고도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해서 질병의 원인을 아예 근본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예 그러니까 이 요리책이 잘못됐어요. mRNA가. 그럼 얘를 없애면 되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방식. ASO 치료제, siRNA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아예 요리책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ASO 치료제는 이 단백질, 이게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생성을 방해해요. 그리고 siRNA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이제 억제해가지고 단백질을 못 만들게. 이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아예 옆에 가가지고 못 만들게 방해를 하고, 이거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아예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만 표적할 수 있고, 전통적인 약물에 비해 개발 기간이 짧고, 다양한 질병에 대응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잠재력이 높은 분야고, 여기 관련된 기업이 이제 보통 요 RNA 치료제 원료의약품 만드는 회사가 ST팜,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신약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올릭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RNA 치료제는 세포에 이 mRNA 아시죠? 요리체 결합해서 아까 적어둔 그대로입니다.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거나 분해를 유도해 문제가 되는 단백질은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DNA고요. 이렇게 생긴 게. 요 중간에 있는 게 mRNA. 요게 이제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요 밑에 프로테인 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을. 요리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책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잘못되면 아예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siRNA는 간질환, 심혈관, 대사질환에 있고, ASO는 근위축증, 신경질환, 희귀질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분자 항체로 공략이 어려웠던 표적까지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치료제고, 그리고 실제로 렉비오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ST팜이 원료의약품 납품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단독요법으로 적응증을 획득을 했고, 그리고 RNA 치료제 시장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분자 크기가 크고 음전환을 띄어 세포막을 스스로 통과하기 어렵고, 근데 RNA 치료제의 단점이 이게 이제 치료제를 넣었으면 얘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포막 이런 거 통과를 잘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가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전달 시스템을 넣어줘야 된대요. 이걸 DDS라 그래요. 그 심장, 뇌 등 간 외 장기를 표적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합해서 여기다 전달 시스템 붙여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한마디로 셔틀버스 태우는 거야.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CDMO를 활용하죠. 이게 이제 ST팜이 해주는 거고. 타픽은 ABL 바이오가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전달 시스템. BBB 셔틀. 그리고 차 선호주는 ST팜, 올릭스도 이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ABL 바이오, 원료의약품 ST팜, 올릭스는 이걸 가지고 이제 치료제, 임상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권주는 이제 오늘도 급등했는데 대주주 양도세가 좀 완화된다는 소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마 내일 발표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니, 할 거면 좀 진작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대주주 양도세는 개인의 심리를 위축시켜서 규제 완화 가능성만으로도 수급 개선 기대가 업종 전반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고요. 이번 주가 상승은 단순히 양도세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증권주 투자하실 때 너무 짧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이벤트에서 뭐 오르고 내리고 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도 지금 있잖아요.
이번 달에 통과될 것 같고, 그리고 수급도 개선되고 거래대금은 또 이렇게 증시 좋으면 거래대금 증가하고 그럼 또 실적 좋아지겠죠. 증권주는 근데 지금 실적보다 이런 모멘텀을 보자는 겁니다. 정책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STO 토큰 증권이라고 그러죠. 요게 법제화 될 텐데, 이러면 이걸 이제 증권 시장에서 또 영향을 끼치는 게 증권사니까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증권 어게인 키움의 안영준 연구원님은 증권주 짧게 보면 안 된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당연히 길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식의 시대예요. 주식의 은행 예금의 시대가 아닙니다. 주식의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은 상고하져요. 항상 증권사는 상반기 좋고 하반기 실적이 안 좋은데, 올해는 바뀔 수도 있고, 여전히 거래대금 높은 상태고, 그 다음 모멘텀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증시가 계속 꾸준히 오른다면 뭐 당연히 증권사가 수혜 받는 거죠.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17 언팩 행사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일단 아이폰은 그 예상보다는 좀 더 좋을 걸로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이게 연간 판매량 2.34억 대인데 7월 말에 좀 올렸어요. 근데 생산 계획은 9천만 대. 그러니까 전작보다는 좀 많이 생산할 것 같은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뒷면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존 플러스 모델 대체해서 아이폰 에어 아주 얇게 만들었고, 대신에 이제 배터리 카메라 이 모델은 좀 희생한 거죠, 성능을. 카메라는 어쨌든 프로하고 프로 맥스 모델은 일단 그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가 좀 바뀌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게 에어의 모습이에요. 두께 보이세요? 이쪽에 두께 엄청 얇죠. 요게 두께예요. 진짜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성능을 좀 희생한 거죠. 부정적 요인, 이미 상반기에 선행 수요가 이미 있었다. 관세로 인해서 미리 좀 사는 구매 수요가 있었고, 중국에서 할인 정책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신제품 나와도 덜 팔릴 수도 있고, AI 별로 반응이 없어요. 뭐 없어요. AI 실시간 번역 외에는. 구글에 밀리고, 아이폰 18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 AI는.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는 별게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아이폰 공개 전에 올랐다가 공개하면 보통 빠지거든요. 지금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나 내년을 기대하면서 이제 주가 조정 시에 매수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LG노텍 싸고요. PBR 역대 최하단에 있고, 카메라에 새로운 부품 추가되고, 내년 하반기에 신규 아이폰에 가변 조리개가 탑재된대요. 그럼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BH는 애플이랑 매출이 없던 수준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 싸다는 얘기고, 그리고 폴더블 아이폰 내년 나오죠. 거기에 FPCB 유일하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후년 기대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장은 가기 좀 어렵지만 내년을 바라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ESS 아시죠?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배터리가 있고 전기가 생산되면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성장 요인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죠. 신재생 에너지 확대되죠. 그 다음에 ESS, 여기 배터리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죠.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면 ESS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좀 설치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근데 핵심은 데이터 센터랑 AI 수요 성장이 이걸 구조적 성장을 견인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성장하는 건 미국은 아니지만, 뭐 저런 유럽이라든가 한국은 ESS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아니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 저장해 놔야 밤에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풍력도 바람 불 때 모아놔야 바람이 안 불 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ESS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 역할들을 합니다. 송전망과 연결 보조하고, 주파수도 맞춰주고, 전력을 이제 부족할 때 공급하고, 그러니까 전력의 좀 불안정성을 이제 개선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 정전 사례로 유럽 내 ESS 관심 확대되고, 이게 배터리팩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설치량은 이렇게 급등. BES는 뭐냐면 B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로 만든 이제 ES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자 이제 B를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턴키 가격이 설치 가격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설치량 늘어나겠죠. 세계 1위는 어딜까요? 테슬라죠. 미국도 1위.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테슬라의 존재감이 엄청나고, 미국 시장 내 이 BESS 설치량 확대는 점점 가시화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용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이런 이제 구조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ESS에서는 태양광 조합이 가장 많고요. 태양광과 이 BESS를 같이 결합합니다. 이게 비중이 81%.
미국 시장 향후 5에서 7년간 높은 성장 기대.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이 배터리 관세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퇴출. 이거는 우리나라 ESS 기업들한테 호재죠. 중국산 하지 말란 얘기니까. 중국이 90% 점유했는데 이제 이 점유율은 깨질 것 같고, 미국 내 생산 가능한 배터리 공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다 수혜입니다. 탑픽은 LG엔솔, LNF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SS 원가 구조에서는 배터리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자, 그래서 LG엔솔은 2분기부터 미시간 공장에서 이제 양산 들어가요. LFP 배터리 이미 시험 생산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본격 생산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미 확보된 93기가와트 수주 잔고만 93기가와트. 수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능력은 올해 16.5, 27년에 40기가와트까지. 그러니까 계속 LFP에선 1등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 SDI가 이제 뒤를 쫓을 거고, 국내에서 이번에 경쟁 입찰을 해서 수주를 많이 받아갖고 삼성이 거의 다 가져갔어요. 미국에서는 스텔란티스랑 합작회사에서 만든 그 공장 생산 능력이 있는데 요거를 활용해서 ESS 판매 확대하겠다. 그래서 내년 말에 ESS 생산 능력은 32기가와트까지. 거의 LG엔솔과 이제 대등한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할 것 같고, LNF는 이제 우리나라 유일의 LFP 양극재, 비중국산 LFP죠. 중국산이 아닌. 그래서 희소성이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고, 이번에 그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에 엄청난 흥행을 했죠.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주주분들은 그렇게 많이들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일반 공모 주주가 아닌 분들도 이제 이거를 열어줬는데 뭐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5만 원에 받으니까. 5만 원에 내가 주식을 받을 수가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돌아설 것 같고, 이런 ESS 모멘텀 기대된다.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요새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이 있는 건 굉장히 매력이고, 그리고 이 텍사스 있죠. 현지 생산 시설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 완공되면 내년에 가동할 겁니다. 요거 내년을 보면 좀 기대가 됩니다. 한중 NCC는 그 ESS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주로 삼성 SDI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칠러, 공조기 이런 데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 보통 근데 냉각 시스템 중에 순행식을 써요, 주로. 순행식 기업은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SS가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식이 있는데 온도 제어가 좀 어렵다는 평가 있고, 순행식은 냉각수를 활용하는데 온도 제어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조기, 칠러 온도 낮추는 거, 쿨링 모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ESS에 들어가는데, 이런 이제 부품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S 한번 이렇게 관련 이제 산업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또 오늘 로봇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섹터 내 새로운 특징주가 관찰되는데, 현대모비엑스, 원익월드에서 사면이 대표적입니다. 요게 로보티즈 말고요. 로보티즈는 뭐 대장주고, 이 세 개가 부상하는데, 현대모비엑스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분 보유한 물류자동화 기업이에요. 물류자동화 기업인데, 그러니까 생산부터 보관, 운송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 물류 자동화를 해줘요. 승강기 안전문도 만드는데 비중은 물류 자동화인데,
이게 주가 왜 올랐냐면 노란봉투부 통과하고 주요 업체들이 자동화 설비 이제 빨리 할 거다. 이 기대로 급등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시간 많이 걸려요. 뭐 갑자기 노란봉투부 했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럼 다 자동화되고 쉽지 않습니다. 노조가 또 반발할 수도 있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올라버렸어요. 어쨌든 특정 고객사 의존도 높지 않고 타이어, 음식료, 이차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괜찮은 기업인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주의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 기대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성과까지 나오는 건 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단기론 주의하자 이런 내용이고 원익홀딩스는 그 로봇 손 있죠. 이렇게 이걸 덱스트러스라고 그러거든요. 요걸 만드는 회사가 워닝 로보틱스예요. 근데 메타에 이거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서 주가가 한번 옛날에 많이 갔죠. 그 대표적인 협력사는 메타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원익홀딩스의 로봇 이거 사갔어요. 예, 왜냐면 이거 연구개발 목적으로. 예,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엔비디아 로봇 연구하려고. 그래서 요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저기 여기 페트병 보이시죠? 여기 페트병이고 손으로 이게 집었다 폈다 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덱스트러스가 휴머노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15%. 액추에이터가 60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그거에 비하면 적을 수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근데 다만 이게 성장은 하는데 매출 성장이 언제 본격화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익홀딩스도 너무 오르면 약간 주의하자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사면을 좋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고서 읽어보니까 사면을 좋게 보자. 감속기, 모터, 제어기를 모듈 한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전사 매출의 80%가 모빌리티 고객사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예요. 근데 사면의 역할이 커진다. 그 액추에이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가 있죠. 로보티즈 같이. 근데 외주, 그러니까 위탁 생산, 삼성바이오처럼 수주 받아서 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은 외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ODM 같은 거죠. 근데 테슬라는 자기가 직접 설계하고 그 이걸 만드는 회사는 중국 회사예요. 중국에 맡겨요. 근데 중소형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소형 기업들은 아예 삽니다, 그냥. 예. 자체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이제 설계가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사오는 거죠. 그래서 사면은 외주 생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이런 거죠. 이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로봇 액추에이터 한다 그랬죠.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설계하고 이거를 모비스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사면에 외주를 줘요. 그럼 사면이 만들어서 납품.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사면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주가도 안 비싸고. 올해 상승률이 10에 그렇게 많이 오르질 못했대요. 주가가. 현재 주가가. 예. 그래서 요게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밸류체인인데 현대차, 현대위아,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을 만들면 거기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는 설계는 현대모비스가 하고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는 사면 로보티젠, 로보티즈 하이젠 RNM. 근데 여기서 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생산에 강점이 있어서 좀 지켜보자. 사실 이게 제일 많이 갔잖아요. 로보티즈가. 근데 사면을 좀 긍정적으로 언급했으니까 한번 로봇주 보시는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AI의 축복이 끝이 없네. 한토증권 최민수 한주태 연구원님이 범용 디램과 낸두도 이제 가격이 오른대요. 낸두도 가동률이 계속 낮게 유지되면서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가 부족하니까 여기 SSD, 이게 낸드죠. 낸드에다 저장하잖아요, 데이터를. 그 수요도 급죠.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유리하다. 근데 엔비디아는 최근 엔비디아가 TSMC에다 루빈 있죠. 차세대 GPU. 이거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 좀 요청하나 봐요. 왜냐하면 대형 고객사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HBM4가 들어가요. 근데 HBM4는 굉장히 고성능이니까 이거를 GPU에 도입을 하면 같은 규모의 AI 학습을 할 때 전력 비용이나 냉각 비용 이런 걸 줄여요. 왜냐하면 서버의 개수가 줄거든요. 성능이 좋으니까 HBM4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HBM4 시장이 빨리 열릴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최근에 브로드컴, 구글도 그렇고, 예, 여기 시장 열리죠. 이들도 HBM 필요해요.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는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이크론이 엔비디아가 HBM4의 스피드를 좀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이 작동 속도를. 근데 마이크론은 그걸 대응이 안 돼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대비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삼성 하이닉스의 호재지만 마이크론은 좀 부담이죠. 대신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마이크론은 HBM4에 집중하기보다는 DDR5 있죠. 여기에 좀 집중할 것 같다. 그럼 이거는 또 HBM 공급을 좀 줄이는 거라서 긍정적이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마이크론에 좀 이슈가 좀 이런 이슈가 있어서
HBM한텐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겠냐. 경쟁이 완화되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관련해선 초대박을 타고 가보지 않은 길로의 다올투자의 최강식 연구원인데 보시면 이게 기억나세요? 제가 2년 전부터 최강식 연구원이 보고서 많이 보여드렸죠. 그리고 제가 작년 초에는 우리 그 조선주 별로 안 좋을 때 우리 기억나세요? 함께 배우기 공부 많이 했죠. 한참 그때 뭐 조선주 관심 없을 때인데 그때 공부를 많이 했고 어쨌든 그 후로 이제 조선주가 정말 성과가 좋았는데 사실 최강식 연구원님의 보고서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제가 왜 인상이 났냐면 이걸 딱 그림을 요게 이 표지인데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너무 인상이 남아요. 뭐냐면 이 최강식 연구원님 뭐라고 했냐면 대박 고가 대박 초대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수주를 하고 2022년도부터 성과 올랐거든요. 그게 24년 실적에 반영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실적 좋아졌죠. 고가. 23년은 더 비싼 가격에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박 성과예요. 이건 25년 지금 반영 중. 그 다음에 초대박 성과, 작년 성과가 초대박 난 거예요. 엄청 올랐죠. 24년. 26년에 반영돼요. 27년까지. 요걸 시리즈별로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진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인 거죠. 최강식 연구원님이 뭐 국내 최고 조선 애널리스트라는 게 이번에도 입증이 됐습니다. 조선업종 안 비싸대요. 옛날보다 물론 시총도 높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때랑은 다르다. 그래서 비싸지 않다. 피크아웃 걱정하지 말자. 1년 반 더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뭐 순이익을 더 상향 조정했고요. 초대박 고가 물량 있죠. 24년 올해 작년에 수주한 요거 3분의 1만 반영했고 내년에 본격 반영돼요.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서 내년 2, 3분기까지 올해 하반기부터 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할 거래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가 물량과 대박 고가 물량이 이제 반반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고가 물량이 더 많아지고 대박 고가가 그 다음에 여기에 24년에 수주한 초대박 물량까지 시작.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조선업종 적정 PER은 15에서 20배. 그리고 또 신조선가는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 또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24년에 이 성갑 가격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올해는 상승이 없어요. 올해 판가는. 그러면 27년까지는 실적이 좋은데 27년 어느 시점까지. 근데 그 후는 실적이 밋밋할 수밖에 없어요. 판가 안 오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고민을 왜 하냐 이거죠. 1년 반 후에 해야죠. 아직은 못 얘기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하반기 LNG선이 대규모 발주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마스가로 방산 물량, 군함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할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조선업종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해 주시고 그냥 간단히 요약만 한 겁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 최강식 연구원님도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은 들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 어쨌든 실적이나 앞으로의 모멘텀을 봤을 때 지금도 비싸지는 않다. 갈 자리 남았기 때문에 팔지 말자. 이런 좀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기업은 삼성 SDS가 이제 AI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주가 부진했지만 미국의 빅테크랑 비슷한 사업 하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인정을 잘 못 받아요. PER도 13배밖에 안 되고 클라우드 매출 성장하고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아마존 같은 기업이죠. 클라우드 제공.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 네이버도 있고, 근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게 뭐 저기 KT 같은 기업도 있고, 삼성 SDS도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의 클라우드 점유율이 확대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하는데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AI 시대 최대 수혜 기업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데 왜 인정을 못 받을까요? 그게 좀 답답하고 수년금 5조, 주주환원을 좀 왜 안 하시죠? 5조 원 갖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LB는 메모리 모듈 만드는 회사죠. 메모리를 이렇게 어떤 기판에 딱 붙여가지고 모듈로 한 거죠.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PC나 이런 데 꽂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이 회사의 핵심은 DDR5입니다. 고마진 제품. 이게 매출 비중이 48에서 이번 3분기 60까지 올라서 실적이 확 점프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풀 가동률 체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한참 안 좋았잖아요. 주가 작년에 저도 괜찮게 봤는데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랬다 이제 다시 원위치 급등해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 올렸고요. 내년에 기존 서버용 고용량 DDR5뿐만 아니라 AI 기반 스토리지가 확산되면서 eSSD 여기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보고 있고 난이도가 되게 높다.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DDR5 메모리 모듈처럼 eSSD 저기 서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TLB가 높은 점유율을 확보할 것 같다. 그래서 DDR5도 좋고 뭐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세트레가이는 국내 대표 위성 만드는 업체죠. 자회사가 실적 안 좋아서 좀 아쉬웠지만 스페이스 IT가 이제 우주에 이제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위성 영상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회사 실적도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 내에서는 막사 테크놀로지 에어버스가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합니다. 유럽의 모기업으로부터 수천만 유로 계약을 또 따냈고요. 이번 계약 통해 이제 자회사 SIIS는 70억 이상의 신규 매출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740억짜리 수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2년치 물량 확보가 돼 있어요. 연말까지 올해 3,100억 정도의 수주잔고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정찰 위성 후속 사업도 기대가 되고 요게 사업비가 1차 대비 2배나 증가했어요. 2차 사업에서는 소형 군집 위성 51기도 추가로 개발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세트라가이 같은 기업들이 담당을 해주니까 기대할 만하죠. 그래서 위성 영상 서비스 수주, 자회사 조직 개편, 그 다음에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익도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 그래서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가 어제 1.8조 원 대규모 수주 따냈습니다. 요새 분위기 좀 안 좋았는데 미국에 생산시설도 없고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삼성한테 수주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상관없이 수주를 딱 줘버립니다. 1.8조짜리 역대 두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사상 두 번째로 대규모 수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공장 착공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올해 작년 수주에 벌써 한 86%를 달성했고요. 아마 삼성바이오도 미국에 아마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생물보안법 아시죠? 이게 국방수권법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중국 기업이라고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이걸 늘렸고 그리고 이제 2032년까지는 유예를 해주는 조항이 기존에 있는데 이걸 삭제시켜 버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기업과는 못하는 거죠. 이 반사 이익을 삼성바이오나 ST팜,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주 잘하고 있고 최근에 여기죠 그 대표이사부터 내부자들이 한 7억 샀어요. 꾸준히 사고 있는 건 긍정적이고 비추로셀은 그 1차 전지 아시죠? 충전이 안 되는 그거 만드는데 고온전지 중에 이노바 파워라는 캐나다 회사를 이번에 인수해버린 거예요. 시너지 효과 기대됩니다. 이건 저는 호재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1차 전지 충전이 안 되지만 오래 써야 되는 그런 거 뭐 무기에 들어가거나 막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전력을 측정할 때 우리 그 이게 전력 미터기라 그러잖아요. 뭐 가스 미터기 뭐 전기 얼마 썼냐, 가스 얼마 썼냐. 거기에 이런 이제 이 1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무기, 전기 미터, 가스 미터, 통신 장비에 탑재되고 주요 제품은 바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메모리 백업용이나 아까 말씀 디지털 미터기 있죠. 전기나 이런 거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비중은 많지 않지만 운드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대전류인데 요거는 큰 출력의 기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GPS, 위성, 방법, 그 통신기기. 그 고온전지는 뭐냐면 우리 그 굴착기 있잖아요. 드릴링 할 때 막 밑에 시추하고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작업할 때 모니터링하는. 그러니까 극한의 환경이에요. 막 이게 되게 힘든. 거기서 이제 시추할 때마다 전원이 나가서 교체하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한 번에 오래 쓰는 걸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고온전지 가 좀 이게 끝자가 다 지워져 있죠. 고용량 전원. 이번에 인수한 이노바는 캐나다 소재, 석유가스 시추 장비용 배터리팩. 그래서 시너지 효과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요새 석유가스 시추 많이 하니까 1년에 한 47억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이고 한투에서 한국투자신탁원의 세아제강 지주랑
그 다음에 세아 제강을 지분을 다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강관업체죠. 근데 요새 좀 분위기가 안 좋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LNG 수출할 거고 하기 때문에 수혜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세아윈드가 자회사인데 영국에서 해상풍력 사업하죠. 이게 모노파일 하부 구조는. 이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도 괜찮고 하니까. 예. 또 SSUSA라고 미국 휴스턴 소재 에너지 관광회사를 또 인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에너지 수출할 때 좀 수혜주다라고 보시고, 주가도 싸고, 다만 최근은 좀 부진하지만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한번 마무리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1% 올랐고, 하이닉스가 뭐 5% 30만 원 사상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KB금융 급등, 오늘 은행주 좋았고요. 그리고 조선주 좀 쉬어갔고, 삼성바이오는 오늘 오르진 못했습니다. 하나금융 올랐고, SK스퀘어, 그리고 현대일, 오늘 변압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효성중공, 변압기들이 또, 변압기 은행이 좋았어요. 방산하고, 이쪽이 좋아요. LS일렉트릭 급등. 그 다음에 증권주, 한미반도체 오랜만에 올랐죠. 그리고 키움증권, 다 고르게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알테오젠 좋았지만 2차전지가 안 좋았고, 오늘 파마리서치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사실 많이 오르긴 했고요. 삼천당제약 좋았고, 오늘 보로노이, JYP, 그리고 오늘 원익 IPS가요 미쳤습니다. 9% 폭등했어요. 올릭스 좀 빠졌고, 솔브레인, 동진세미케 다 반도체 소부장 대부분 분위기 좋았습니다. 로봇주 하이젠 RNM 또 좋았고, G2G 바이오, 태광, 피팅, 오늘 조선기저제도 오늘 삼형엠텍이 또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TLB 좋았고, 태광, 펜트론, 펜트론 한번 소개해드렸죠. 저번에 공시 보고. 오늘 11%, HBM 검사장비, 원익 IPS, 가비아도 어떤 특정 펀드가 계속 매수한다고 몇 번 말려, 미리직 펀드였나요? 이름도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살까 했는데 오늘 그냥 10% 폭발해버렸네요. 한참 안 갔어요. 그리고 원익 QNC 좋았고, 현대임스 뭐 좋았고요. 현대무벡스도 오늘 올랐네요. 그리고 오늘 로봇주 다 좋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동국제약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올릭스, 넥스트바이오 메디칼 최근에 좀 많이도 올랐죠. 덕산네오록스는 아이폰 관련주라 좀 빠졌습니다. 근데 또 빠지면 기회가 되겠죠. 코스피 쪽에서는 조선주, 일부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그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제 전력기기, 일진전기, 산일전기 다 은행 이쪽이 좋았고, 반면에 오늘 포스코 퓨처인 같은 2차 전지는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은 어쨌든 이제 전고점을 넘겼고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이렇게 돌파하면 갑니다. 관성의 법칙에 가요. 그래서 9월은 조정장 아닙니다. 저는 사실 FMC 끝나고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시장은 항상 그 예상한 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큰 흐름은 뭐 4천까지는 가는 그림으로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좀 올라서 약간 눌러줄 수는 있지만 시장이 위를 벗겨버렸기 때문에 이거 간다고 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당분간 좀 강세장이 이어질 것 같고요. 특별한 뭐 악재 없으면 외국인 기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오늘 반도체, 조선기자재, 은행, 증권 뭐 할 것 없이 다 좋았고, 저희 LS증권도 와 정말 얼마 만에 간 겁니까 다시. 다만 오늘 2차전지, 히토류, 화장품 일부 이런 쪽은 조금 쉬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벌써 5시간 넘어서 오늘 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사실 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또 내일 이 시간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